첫 번째 함정은 경매의 실체를 무시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경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 전술을 구상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공부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 이게 거의 대다수의 행동들이죠. 내가 선택한 경매가 속성이 뭔지, 특징은 뭐고, 이것이 핵폭탄인지 수류탄인지 이런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되죠. 그 부자 마인드 책에 제가 경매의 실체를 제일 첫 장에 배치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알고 해야 된다. 이게 뭐든지 우선은.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매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서 우리가 위험한 칼을 그 일본도죠. 니폰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벽에다 걸어놨어요. 그죠? 자, 그런 거를 걸어놨는데 이제 뭐 손자 손녀가 놀러 왔다. 한 초등학생들 얘네가. 자, 그러면 그거를 애들 손 있는데 둡니까? 어떻습니까? 애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갖고 놀다가 다칠까봐. 그러면 경매는 어떻게 되느냐? 예, 경매는 그 칼하고 비교도 안 되고 수류탄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일종의 핵폭탄처럼 파괴력이 어마무지합니다. 즉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아무리 사주팔자에 돈이 없어도 경매를 온전한 정신으로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그 인생이 그 순간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전에 돈 못 벌 것 같은 사람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진짜로 사주에 운이 없고 돈도 없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경매를 해서 한두 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서너 건 때부터 안 좋은 일이 밀려옵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을 잡아줬던 그 선생과 또는 협회와 또는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혼자 놔두게 되고 그 혼자 놔두면 모르는데 그것을 또 방해하는 친인척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은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하죠. 돈을 못 벌게 만드는 인자들이 잠복해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라는 거가 핵폭탄 같은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핵폭탄 같은 거고, 남들이 10년 일할 거를 몇 달 만에 앞당겨 버리는 정말로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거를 대할 때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경매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할 판인데 이 경매를 실체를 모르고 파괴력을 모르다 보니까 경매에 대해서 경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거하고 하다못해 경매하고 주식을 하기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경매 알기를 개코나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일평생 한 번 만났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그 경매의 실체를 모르다 보니까 대충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경매라는 것은 그 실체가 핵폭탄 같고 파괴력이 어마무지하다는 걸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가 첫째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 안 해주니까 저는 해주죠. 경매는 핵폭탄 같은 거다. 그래서 한 번 만나기가 힘들고 그걸 만났으면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는 거는 대충 길 가다 만난 사람처럼 여기고 그 다음 헤어지는 것은 너무 쉽게 헤어져 버린다. 이게 보통 인생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판단이다. 이게 얼마나 돈이 우습고 얼마나 집안에 돈이 많으면 이렇게 그 좋은 재테크를 찾아놓고서도 쉽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실체를 몰라서 그렇다. 그럼 실체를 몰라서 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중요합니다. 자, 산악인은 왜 사전에 등반 코스를 구상하고 마라톤 선수는 왜 사전에 경주 코스를 답사하고 골퍼는 왜 사전에 골프 코스를 답사할까요?
자신이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경매라는 게 어떤 건지, 효과가 어떤 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허접한 경매체가 몇 권, 경매학원에서 배운 실전성이 없는 내용 몇 가지로 경매를 정복하려고 한다면 결과는 보나마나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등반하는 산이 높을수록 기상이 어때요? 기상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정복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죠. 그래서 요 뒷동네 마실 가듯이 슬리퍼를 끌고 갈 수 없는 게 이런 높은 산이죠. 높은 산은 장비들을 많이 챙겨야지 됩니다.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뒷동산 놀러 가듯이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해가 안 떨어질 줄 알고 놀다가 5시, 6시 되니까 해가 져서 길을 잃어서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경매의 실체를 무시해서 생기는 병이죠. 이런 게. 자, 요거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함정 언급드렸습니다. 두 번째, 권리 분석의 함정이 있겠다. 자, 권리 분석의 함정, 그러면 뭐 당연하게 눈치채셨을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의 부담이 있는지 모르고 산 경우.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을 1억 주고 샀는데 1억을 더 물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잔금을 안 내는 게 좋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곳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상가가 예를 들면 50채, 100채가 같이 나왔어요. 집단 상가가. 근데 그 중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그 물건에가 1번부터 12번인 줄 알았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중에 10번이 제일 큰 물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당연하게 1번부터 12번이 전체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10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에 대출을 넣었더니 10번이 빠지니까 대출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와버려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 그런 것처럼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물건을 팔지 않는지 이런 거를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